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거예요. 동탄 모델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려면 민주당을 40% 이내로 그렇죠, 잡아야 그렇죠. 되고 국힘을 20% 이내로 묶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본이 4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4.42 전술인데 아주 탁월한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냥 혈혈단신 서울에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팬덤은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지 유권자들이 아니에요. 동네 일정이 어떻게 되고 동네에 어떻게 누가 모여서 무슨 날인지 잘 몰라요. 예. 바닥에서 정말 겸손하게 잘하는데 좀 불쌍한 게 일종의 호객행위 하는 것 같아 길거리에서. 공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대통령의 사람들이 희비가 엇갈렸어요. 그 누군가는 공천을 받고 누군가는 이제 공천에서 배제됐는데 일단 먼저 하GPT로 불렸던 하정우 대통령 그 AI 미래기획수석이 드디어 출마 결심을 하고 이제 사표를 냈다고 하죠. 그 대통령실 수석보다는 국회의원이 더 좋다. 뭐 그게 증명된 건가요? 형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꼭 그렇지는 않던데 반대로 국회의원 그만두고 지금 정무비서관 하신 분도 있어요. 억지로 했죠. 정의로 사실 국회의원. 정의로만. 예. 네. 그 전에도 정의로. 김병욱 의원도 김병욱 그랬죠. 의원. 아니 거기는 이제 전직 배치가 떨어진 다음에 의원이었으니까. 간 거고. 전직 의원이니까 그런데 하정우 AI 수석이 원래 좀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거 봐요. 그런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기회가 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참모였기 때문에 본인이 불쑥 나간다고 말하기는 좀 그랬고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이 좀 길긴 했지만 그 과정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빌드업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아마 전국적인 인물로 핫한 지역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 있어서 굉장히 그 관심 가는 지역구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만한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네이버 치면은 이제 김근식 치면 이제 제가 그 성폭행범 김근식보다는 제가 먼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제가 그만큼 인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폭행범도 간단한 놈은 아니거든요. 영화 배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쳐보면 하정우 치면 영화배우 하정우보다 요 AI 하정우가 더 위에 올라, 더 빨리 올라와. 그런 걸 효과적으로 노린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한마디 하고 언론에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정우 영화배우보다 높게 나온 게 있어서 홍보를 톡톡이 효과를 보고 지금 이제 늦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나올 거라 생각했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수석보다 훨씬 낫죠. 제가 예전에 그 한승수 총리라고 국무총리도 했고 네. 유엔의 아마 국제기구 수장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무슨 은행 세계 무슨 은행 총재도 했고 대학 총장도 했고 장관도 했고 다 해서 국회의원도 했고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어떤 게 제일 나아요? 1초의 망설임도 없어. 국회의원이 제일 낫지.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렇게 한 번도 못 해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보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망가진 한국 정치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꼰대 노릇을 하려고 제가 하는 꼰대 같은 겁니다.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긴 한데 여기서 일단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SGYU 2701님 근식이 형이 국힘 당대표감인데 이렇게 아니 그렇게까지 넘어가시면 또 다른 분이 저를 시기 질투하십니다. 또 이제 두유노 님은 철근 형님 화이팅. 근식이 형은 라이브에서 항상 무의식적으로 욕할까봐 걱정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아니, 네 지난번에 한번 약간 죄송합니다. 걱정하게 만드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인간적이잖아. 하나면 또 욕도 한번 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 지금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AI 3대국이 목표인데 지금 이렇게 저기 AI 사령탑이 이렇게 그만두는 게 맞나 이런 지적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하정우 수석이 아니더라도 AI 3대 강국을 하는 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AI 전문가는 많으니까. 그럼요, 많죠. 그렇고 원어무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거기 가서 의석을 되찾아 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켜야죠. 한동훈도 꺾고 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필요가 훨씬 더 컸겠죠. 하정우 AI 수석 아니면 AI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부산 북갑의 하정우는 나름대로의 토착 그 배경이 있고 또 초중고를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이재명 비판 또 전재수 비판이라는 프레임을 역으로 미래에 대한 또 새로운 젊은 신인에 대한 이런 새 정치에 대한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물밑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게 있어도 그 정도는 합의가 됐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동탄 모델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려면 민주당을 40% 이내로 그렇죠, 잡아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국힘을 20% 이내로 묶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본이 40%. 공간이 4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 북구에 그 부산시 전체로 봐도 전재수가 어찌됐건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차 범위든 아니든 간에 이기는 걸 결과가 나오고 또 전재수 지역구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뒷배가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이런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하정우 그 수석이 40% 이내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국힘의 박민식 전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거기서 2번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바닥 민심이나 바닥 표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0% 이내로 그 표가 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전국적인 지명도는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바닥을 잘 훑어서 그걸 극복할지는 좀 관전 포인트죠, 사실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4.4의 전술인데 네. 아주 탁월한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정우 수석이 40%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 그게 있고 지금 어젠가 처음 나왔던 이제 여론조사가 있던데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정우 수석이.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지 뭐 그걸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40% 이하로 이렇게 누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동탄 모델 같은 경우는 당시 민주당 후보가 스스로 자폭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 공용훈 후보라고 네네. 제 친구인데 그냥 자폭이 돼 버린 거야. 자폭이 아니고 그만큼 그 개발을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소재를. 어쨌든 그 부동산 관련 비리가 나와가지고 스스로 그냥 거의 망해버렸어요. 그 하정우 수석이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야, 뭐 정치 시즌이니까 또 모르죠. 정치라는 것도 해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를 20% 이하 10%대로 눌러야 되는데 네. 그게 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한동훈 대표의 큰 과제인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친한계 또 우리 분들이 또 화낼지 모르지만 지역을 저도 이제 나가서 2번 떨어졌잖아요. 이제 다음 2년 뒤에 3번째 3세판이라고 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당원들도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항상 행사나 일정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다 알아.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냥 혈혈단신 서울에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팬덤이 있잖아. 팬덤은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지 유권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네 일정이 어떻게 되고 동네에 어떻게 누가 모여서 사정을 무슨 날인지 잘 모른다.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계속 그 쇼츠는 올라오던데 그래서 잘하긴 잘해요. 바닥에서 정말 겸손하게 잘하는데 좀 불쌍한 게 일종의 호객행위 하는 것 같아 길거리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조직이 없으니까.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든 시의원, 구의원 후보든 누굴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 조직을 만들어야 돼. 그거 없어. 근데 전국에서 몰리는 아줌마들 조직 갖고는 안 돼요. 그 오히려 시끄럽고 그렇죠. 분란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부산시장하고 뭐 이렇게 연대하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남 조직적인 지원을 경남지사 받거나.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직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울 쉽지 거예요. 않거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지. 나와 있는 무소속 상태고 후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부산의 각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그렇죠. 기초의원 후보들이 국힘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 나와 있어요. 다 있죠. 그렇죠. 나와 있는 상태고 뭐 지금 시도하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의 무소속 연대 뭐 이런 그렇죠. 걸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실행을 했다. 그럼 스스로 떨어지려고 그냥 용 쓰는 거야 사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본인 혼자 버티고 극복하기도 쉽지 않은데 전부 날개를 달고 짐을 지고 가는 형국이 돼서 오히려 국힘하고 난전을 펼치는 상황이 돼서 더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박형준 시장 캠프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움직임이 결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다른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그 후보들이 국힘 후보들이 다 대부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라 예.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를 조직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이 모임이 생겨야 돼요. 그게 후보든 아니면 뭐 네.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근데 그게 전혀 없잖아.
아직 뭐 40일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일 큰 과제로 해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인사받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아마 뭐 뭔가 움직임이 생기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 모습을 보면서 하정우 수석이 내려간 모습을 보면서 2023년도에 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정치에 입문하던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에서 원하고 대통령이 아끼던 측근을 내어주는 모습. 그래가지고 근데 과연 그때 한 전 대표만큼 파급력이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긴 한데.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내보낼 때 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꽃가마를 태워서 이제 보낸 거잖아요, 사실상. 아니 근데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분신과 같은 한 몸이었어요. 특수부 검사를 20년 같이 이상 했고 검사 출신에 네. 그다음에 굉장히 아끼는 사람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법무부 장관 시키고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고 하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때 취임 후 3일 후에 대통령실에서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왜 어떻게? 아니 그때는 이준석 당대표 시절이었으니까 당대표니까. 그렇지. 형님이 네, 정무실장이었으니까. 5월 10일 날 취임하고 5월 13일 날 대통령실 방문했는데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예? 수사를 외과 수술하듯이 합니다. 민주당 그렇게 건들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막 두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지금 이재명과 하정우 수석의 관계는 윤석열과 한동훈 수석의 관계, 한동훈 장관의 관계는 아니다. 그냥 여러 참여 중에 n분의 1이죠. 그렇죠. 언어부 댐이죠. 근데 한동훈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황영준 앵커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패스. 그게 잘못된 질문이야. 자기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윤석열이 총선 앞두고 보낸 거랑 하정우를 지금 부산 북가에 보낸 걸 같이 비교하는 건 역시 법정 모독의 이제 정치부 출입보다는 법조 출입을 오래 했던 정치부 출입이 더 오래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해요. 그거의 잘못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작가의 잘못인가? 아니다. 그 책임 넘기지 말고. 자, 어쨌든 이제 부산 북갑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자구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구냐? 박민식 장관하고 단일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야권 어제 구포초등학교 엊그제 만난 걸 보니까 냉랭하고 쌀쌀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박민식 후보도 단일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천을 아직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천을 받기도 전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러면 장도혁 대표가 공천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쵸. 당에서는 무조건 완주할 사람을 공천을 할 거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도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받기 전에는 완주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나 그 화도 좀 났겠죠. 내가 오래전부터 내려와서 다시 이걸 밭을 갈구고 있는데 또 왔다 이렇게 화가 났겠지만 정치라는 것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지지세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후보 간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민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강제적 단일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동탄 모델도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가 그냥 단일화에 밀려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론과 민심에 의한 강제적 단일화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단일화, 그렇죠. 민심의 단일화. 될 사람한테 가는 거야. 막판에 가서는. 당선될 사람한테 표가 몰리는 거죠. 뭐라 그래서 다시 친환이 된 것 같아. 아니 한동훈 대표가 내려갔으면 돼야 돼. 진짜. 그리고 그렇죠. 돼야 되는 게 보수 김근식 재건을 입장에서는 위해서. 보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자산이. 근데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생색 내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이거야 저는. 여기서 법정 모독에서 차분하게 한동훈 대표 승리를 위해서 조언을 하겠다. 누가 친한 게인지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그렇게 친하게가 되고 싶어? 아니 그냥 보수 재건을 하고 싶은 거야. 난 누구에 줄 서는 사람이 아니야. 그 아까 이제 근식이 형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4, 25일 18세 이상 북갑 802명을 대상으로 한 3자 대결인데 하정우가 35.5%, 한동훈 28.5%, 박민식 26.0%로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읽기 힘드네요. 그 한 전 대표가 그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반드시 들어오겠다는 말은 복당의 의미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뭐 부산에서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보수 재건 동남풍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나면
그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런 거겠죠. 일단 반드시 돌아온다는 건 정치 일선에 서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당 대표도 했고 이제 그만두고 그다음에 당에서 또 쫓겨나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당으로 복귀한다는 것보다는 정치 일선에 복귀. 그다음에 그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이른바 보수 재편과 이른바 합종연행, 그러니까 정계 개편, 야권발 정계 개편의 그 신호탄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마무리되겠죠. 그런데 아마 엄청난 자중질환과 내부에 뭐 비대위니 뭐 전당대회니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또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네,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패배하고 나야 손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네. 사실은 무슨 뭐 비대위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뭐 또 지금 뭐 난가요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실패를 완전히 손을 들 때까지 그럼 결국 그 과정에서 지금 있는 당을 고쳐 쓸 거냐 아니면 아예 정리하고 새로운 판을 만들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의 뭔가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복당이 반드시 내가 그 지금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이제 제명대가 쫓겨날 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에 또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우리 당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야. 15%. 네, 희망이 더 없어지고 네. 장도혁 대표의 고집, 그다음에 당권파의 이 비호, 그다음에 짠물 당원들의 확대 이런 걸 보니까 또 돌아가서 복당한들 부산에서 당선돼서 간들 전당대회 당대표 나가갖고 내가 될까? 당연히 그런 현실적 고민을 하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전당대회 나갔지만 이번에 또 전당대 열린다 한들 내가 돈은 차곡차곡 모으고는 있습니다만 나가서 또 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바에 차라리 일본이나 갔다 오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총장 말씀대로 네. 지방선거는 어차피 그 일단 폭망 가격 센데 폭망하고 나서 그러면 당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몇 개월 전보다 훨씬 더 살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과 모색 중에 한동훈 대표는 자기 역할을 찾아가야죠.